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전류와 전압에 대한 얘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떤 걸 배울 것이냐면 이 전압과 전류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저항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도 직접 알아볼 계획이고요. 그래서 아래 내용을 보면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이제 중요한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두 번째 수행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예정은 5월 27일 다음 주 목요일이 예정인데, 사실은 지금 상황인지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가능하면 6월 넘기기 전에 하고는 싶은데, 우선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 64쪽, 65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수행평가를 진행할 계획이에요.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직접 한번 해보고 나서 수행평가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어쨌든 등교가 예정인데, 등교를 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 실험실에서 한번 실험을 해볼 계획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최대한 실험을 해볼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이제 수업을 하지는 않고 이번 주 목요일에 실험을 할 때 갑자기 실험하면은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준비물들, 전원장치라든가 전류계, 전압계 이런 애들 각 장치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 번씩 훑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담 없이 각 장치의 사용 방법만 확인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충 자료를 활용해서 이제 실험에 필요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등교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학습지로 출력해서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단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이 사용되는 기호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기호들, 그래도 간단한 6가지 정도는 외워뒀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지의 경우에는 이제 긴 막대와 짧은 막대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라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항 같은 경우는 원래 전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을 하는데, 저항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직선이 되어 있지 않고 약간 울퉁불퉁 뭔가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니까, 이런 게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 것이 방해를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전구나 스위치는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을 거고요. 자, 전류계와 전압계,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고, 전압계는 전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그리고 전압의 단위는 볼트였기 때문에 암페어와 볼트가 적혀있는 이 원을 가지고 알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전류, 전압, 저항 세 가지 기호와 단위가 나와 있어요. 우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호랑 단위를 헷갈려서 쓰면 안 돼요.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암페어, 그러니까 1암페어, 10암페어 이런 식으로 쓰지 1I, 10I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영어로 기호, 전류를 I로 표현을 하고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혼동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두면 좋겠습니다. 전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호도 V인데, 대문자 V인데 단위도 대문자 V라서 이제 비슷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저항은 대문자 R로 표현하고, 그리고 단위는 옴을 사용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실험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저항의 개념이 나올 때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 회로도. 그래서 보통 실험을 할 때 이제 실험 내용을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이렇게 다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오른쪽에 보면 그 그림을 옆으로 나와 있네요. 자, 스위치도 되어 있고, 건전지, 전지,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그리고 전구가 있고, 그 밑에 전압계, 그리고 오른쪽에 전류계. 이것은 한번 훑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우리가 직접 실험할 때 과학실에서 사용할 전원장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는 영상을 먼저 보고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장치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원장치는 전지 대신 전압과 전류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든 장치로 전원 스위치와 전압 및 전류 눈금판, 전류와 전압을 조절하는 손잡이,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 등이 있습니다. 전원장치가 꺼진 상태에서 전류 조절 손잡이와 전압 조절 손잡이를 돌려 전압과 전류의 눈금을 0으로 맞춥니다. 전원장치의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를 전기회로에 연결한 다음 전원장치의 스위치를 켭니다. 전원장치의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를 바꾸어 잘못 연결하면 전류계와 전압계의 바늘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고장날 수 있습니다. 전압과 전류 조절 손잡이를 돌려 필요한 전압 값으로 조절합니다. 실험이 끝나면 반드시 전압 조절 손잡이와 전류 조절 손잡이를 돌려 전압과 전류의 눈금을 0으로 맞추고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별 문제는 없는데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을 조금 추가해서 설명을 할게요. 우선 무엇이냐면 일단 영상에서 봤던 것은 아날로그식이라서 이 전압과 전류가 눈금으로 표현이 됐어요. 네, 우리가 과학실에서 사용할 이 장치는 디지털이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기가 더 편할 거예요. 우리가 전압과 전류를 조절할 때 실제 수치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정리할 때 더 유용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마이너스와 플러스 단자 이제 맞춰주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고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 보면 초록색 이제 단자가 3개가 있는데 이쪽은 커런트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볼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전압을 조절하는 손잡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 조절 손잡이. 그리고 이 커런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이제 전류 조절 손잡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인간도 사람도 이제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한 100mA 이상이 통하면 거의 죽어요. 어쨌든 전기 자체가 위험한 상황인데 지금 이 전기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면 언제 어떻게 안전사고가 일어날지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커런트, 이 단자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흘러나올 수 있는 전류, 그 전류의 양을 제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해요. 내가 아무리 전압이라는 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내가 이 전압을 아무리 올려도 지금 이 전류 제한하는 이 전류 손잡이로 전류를 제한하게 되면 그 이상의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약간 안전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걸 조절하면서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실험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실험의 목적은 전압을 가지고 전류에 이제 어떤 영향을 주냐를 알아보는 실험인데, 우리가 이 손잡이를 돌리다 보면 이 소수점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3볼트다 하면 좋은데 뭐 우리가 2.98볼트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좀 더 미세하게 맞추고 싶을 때는 이 가운데 보면 파인이라고 적혀 있는 이제 단자가 있어요. 얘는 전압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단자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먼저 그냥 그 전압을 조절하는 걸로 휙휙 돌려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미세하게 해야 되는 순간에 오면 이 두 번째 단자를 돌리면서 이제 정확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실험을 할 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이 단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실험할 때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원 장치는 이렇게 알아보았고, 이제 그 다음에 전류계와 전압계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류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류계는 이제 전류의 색이 흘러가는 전하의 양을 알아보는 장치가 되겠고요. 단위는 이제 암페어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본 구조는 이렇게 왼쪽에 보면 검은 색깔로 이제 마이너스 단자가 있고 이제 빨간색 플러스 단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종류 뭐 상품마다 다른데 뭐 두 종류만 그 검은 단자가 두 개가 있는 것도 있고 세 개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걔네마다 아래 보면은 이제 서로 다른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최대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50mA라고 적혀 있으면 이 단자에 꼽았을 때는 최대로 50mA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지금 여기 방금 표시한 여기에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하게 되면 최대 5A까지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0점 조절 나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몸무게 재는 체중계도 마찬가지로 얘가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살짝 0이 아니고 옆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도 모른 채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이게 오차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몸무게 잴 때 0을 기준으로 재야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0점 조절 나사는 이제 정확히 0으로 맞춰두고 측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야 최대한 이제 그 오차가 없겠죠. 그래서 오른쪽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실험을 하기 전에 반드시 0점 조절 나사를 통해서 0으로 조절한 후에 실험을 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류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기 회로에서 직렬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직렬은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고들 열, 나열할 때 열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과 고스란히 그 이어서 설치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어지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직렬로 연결한다는 거는 이제 그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재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전류를 측정한다는 거는 이제 전류의 색이 똑같은 시간, 단위 시간 동안 흘러가는 전하의 양, 지금 얼마나 지나가냐를 잴 거잖아요. 우리 뭐 놀이공원이나 아니면 뭐 공연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한 명씩 들어갈 때 이제 티켓팅 그 앞에 매표소 앞에서 몇 명이 지나가는지 인원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명씩 지나가는데, 자, 이 길목에 서서 이제 사람이 재는 거죠. 한 명 지나갔어요, 두 명 지나갔어요, 세 명 지나갔어요. 몇 명 지나가는지는 그 길목에 서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얘네를 얘네 이 전하가 여기 몇 개 통과했냐 그걸 세기 위해서는 그 길목에 세워둔다라고 생각하면 왜 직렬로 연결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저항이나 전구 없이 전지에 직접 연결하지 말라라는 건데,
전지는 어떤 역할을 해요? 건전지는 전압을 걸어주잖아요.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어떤 능력을 부여하는 건데, 그것을 전류계에 직접 해버리면 전류계에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뭐 견딜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는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직접 연결하지 않는 게 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자,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기본적으로 지켜줘야겠죠. 만약에 플러스에 마이너스를 꽂고 마이너스에 플러스를 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눈금이 반대로 움직이게 돼요. 지금 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반대로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실수로 반대로 연결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반대로 연결을 했을 때 얘가 조금만 지나가면 뭐 어쩌지 괜찮은데, 내가 큰 전류를,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 큰 상황인데 반대로 꼽아버리면 얘가 뒤로 쿵 하고 쳐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것도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의 선택. 전류의 세기를 예상할 수 없을 때, 전류의 세기를 예상할 수 없다는 거는 얘가 얼마나 크게 흐르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최대 50mm밖에 측정을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몰랐던 그 전류의 세기가 만약에 100mA다. 그럼 얘를 오버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류의 세기를 정확히 모를 때는 일단 최대값 5A부터 해서, 만약 5A로 측정을 했는데 너무 작다. 그러면 한 단계 줄여보고, 500mA로 했는데도 너무 작다. 그럼 한 단계 더 줄여보고,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확인할 수 있나요? 그래서 아래 간단하게 그냥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지금 1번 마이너스 단자를 50mA에 꼽았대요. 그러면 이 눈금에서 50mA가 최대 측정치니까 이때 이 A가 가리킨, 지금 이 부분이 가리키는 곳은 20과 30 사이 25mA 이렇게 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500mA에 꼽았다라고 하면 최대값이 500mA가 있는 이 두 번째 줄에서 읽으면 되고, 지금 200과 300 사이, 250mA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A, 최대값이 5A인 상황에서 꼽았다라고 하면 2.5A다 라고 읽으면 됩니다. 앞에서 언급하는 거를 잠깐 까먹었는데, 일단은 전류의 세기의 단위는 암페어예요. 네, 보통 1A라고 하면 되게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 미리암페어 단위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1A는 1000mA다. 그래서 미리암페어 단위를 더 많이 쓰니까 이제 1000 정도 차이 난다는 걸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수학적으로 밀리라는 거는 1000분의 1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1000mA다 라는 거는 1000 곱하기 1000분의 1A. 그래서 1A가 되겠죠. 미리. 그래서 우리 1mm 기억나요? 1m, 1cm, 1mm. 그때 그 밀리가 10배 이제 1000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도 수학적인 것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이번엔 전압계 사용법을 한번 봐볼게요. 사실은 거의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서 다른 거는 이제 직렬이었는데 이제 병렬로 연결한다. 이 정도만 다르지 나머지는 다 거의 다 똑같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만 훑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눈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0점 조절이 필요하겠죠. 0점 조절 나사를 이용해서 0으로 맞춰두고 실험에 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류계와의 가장 큰 차이는,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을 했었어요. 그렇죠?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지금 얼만큼 지나가는지 한 명씩 카운팅 해야 되니까 직렬로 연결을 했더라고 하면, 전압계 같은 경우에는
전압은 어떤 거였죠?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떠한 에너지 차이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앞에 물의 흐름과 비교했을 때 펌프에서 만들어주는 물의 높이 차와 비슷했어요. 그래서 전압이라는 게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어떠한 에너지 차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를 건데, 전류가 흐르려면 보이진 않지만 어떠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에너지의 차이, 펌프로 물을 올린 것 같은 그런 차이. 그러면 그 높이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림을 조금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기서 여기로 전류가 흘렀다. 전류가 흘렀다. 그 말은 여기가 여기보다 뭔가가 더 높고 뭔가가 낮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그 높이 차이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서 재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키를 잴 거예요. 키를 잴 건데 자를 이 위로 두지도 않고 옆으로 아래에 두지도 않아요. 키를 재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키를 재려면 이 사람과 옆에 나란하게 둔 다음에 자를 이용해서 키를 재야 되죠.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지금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하게 되는 걸 직렬이라고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옆에 이 옆쪽에 걸어두는 걸 병렬이라고 표현합니다. 병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옆에다가 설치를 해야 지금 여기서는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구나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렬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마찬가지로 같기 때문에 이제 한 번씩 훑어보면 충분할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 밑에 몇 개만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3번 지금 마이너스 단자가 30V짜리에 있다라는 말은 30V를 최대 측정값으로 두고 그때 눈금을 읽겠다. 그러면 20V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압계를 사용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복잡하게 설명은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막상 봐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간단한 유의사항만 이제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안전하게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선생님들도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둘 테니까 목요일에 꼭 실험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어쨌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